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아하. 다리가 떨릴 때는 가면 고생이죠. 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여행 다니라는 얘기인데 네. 그 건강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원종의 청진기 톡톡. 예. 와우.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네. 여기 여성 패널분들 여러 명 계시는데 혹시 여성 호르몬 제제 복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 먹다가 말았어요. 연세가 지금 다들 그럴라 연세. 뭐 내 손들 봐. 어머. 저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요? 저만 먹고 있나요? 저는 안 먹어본 적 없어요. 어머, 우리 약사님도? 저는 안 먹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여성 호르몬 제제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젊은 여성 가임기 여성들이 복용하는 피임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갱년기에 접어들고 폐경이 되면서부터 이제 몸에 여성 호르몬이 점점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흔히 여성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남성처럼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 여성 호르몬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먹기도 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호르몬 제제를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100%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용하기 전에 산부인과 같은 데 가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이걸 복용해도 안전하겠다 싶으면 처방 받아서 복용하신다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 복용은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먹어주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시면은 호르몬 농도를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폐경쯤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호르몬 약을 먹으면 진짜 효과는 있나요? 여성분 많이 걱정하시고 노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여성 호르몬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기분이 좀 좋아진다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점점점 남성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여성화 되는 경우의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막 우울증도 오고 남성 갱년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나요? 아니 이거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네.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자가 남성화돼서 집안에서 남자는 어머머머 이러고 앉아있고 여자가 이게 이것도 못해 이렇게 남성화 여성화 바뀌어진다니까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남성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그냥 군림을 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 두 남녀가 있으면 서로 극단의 상황에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가운데로 비슷한 성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 극단에 있던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점점 남성에 가까워지고 여기 남성분도 남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면서 여성 쪽으로 가까워지고 결국은 중성에서 만나는데 처음에 여성이었던 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오니까 너 왜 남자처럼 그렇게 변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남성분들은 흔히 말하죠. 갱년기가 되면 드라마를 안 본다고 남성분들. 너 왜 여자처럼 질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고요. 그렇죠. 여자고 남자 가운데 정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있던 성격에서 조금 변하기 때문에 왜 너 남자처럼 변하냐? 너 왜 여자처럼 변하냐? 그러는 거지. 남성분이 남성 호르몬이 적다 해서 완전 여자처럼 그렇게 가진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약국에 있다 보면 갱년기 장애로 오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은 전문 의약품이라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거고요. 또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는 식물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대체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갱년기가 오면 막 불안하고 막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여성 호르몬이 주로 근육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마르신 분들이 갱년기장에 여성 호르몬 부족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박덕순 약사님은 갱년기가 저는 이제 근육이 좋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가 필요가 없고 검사를 했을 때도 없겠네. 검사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이상 없으면 안 먹어도 그럼요,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먹죠. 저는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강래 씨 말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갱년기가 뭔지를 몰라요. 없었어요. 브라보. 없었어요. 아직 안 온 거죠. 아직 안 올 땐 됐는데 문턱에 있는데. 저는 나이로 볼 때는 지나갔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젊은 사람도 갱년기가 올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해 여성 호르몬 분비하는 곳이 난소 쪽에서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 난소가
정상적으로 그 성장했던 여성이라면은 뭐 40대 중반, 50대 60세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점점 낮아진 게 정상인데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유전병이 있다든가 본인의 다른 병이 있는 사람들은 조기 폐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30대 중반 돼서 폐경이 돼버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 여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나이가 이게 갱년기다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대체로 이때쯤이다. 중년의 여성. 근데 그걸 여러분들 본인이- 나이예요. 딱. 아니 일단 제 얘기 아닌 것 제가 같아요. 경험을 강나연 작가님 딱 네네. 제 지금 얘기 아닌 것 주인공이구만 보니까. 저는 약을 아니 안 내가 뭐 먹어요. 책을 읽고 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더만 이야기. 그렇지가 여성 호르몬제. 근데 그 대신에 부작용이 엄청 많이 따르더라고. 막 살이 호르몬제가. 찐다든지, 암도 발생해요. 암도 뭐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의 호르몬제 걱정이- 먹으면? 네. 그래서 유방암 걸린 분들 주변에 보니까 그 호르몬제를 못 먹게 그러니까 한다고. 네. 그 암이 걸려도 유방암이라는 걸리는 사람들은 일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뭐든지 간에 좋으면 부작용이 많이 아니 저 이 따르니까. 개인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개인- 증명되는 맞습니다. 얘기니까. 제가 맞습니다. 맞아, 그게 나오더라고. 제가 그 우울증이 살짝 와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너 추천하더라고 산부인과 가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봐라. 그래서 정말 진찰을 받고 한 달을 먹는데 살이 막 쪄요. 많이 한 먹어서 달에- 그런 게 아니고. 땡겨요 진짜로 음식이 먹으니까 살이 찌겠죠. 근데 내가 이걸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막 이렇게 먹어지는 저기 작가님도 게. 지금 자기도 그렇다고 오케이 그러네. 네, 그래서 네. 또 다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이거 너무 살이 찐다. 한 달도 안 돼 5kg가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제가 임의로 안 먹고 있거든요.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없던 병이 새로 생기거나 생긴 게 악화되는 건데 보통 이제 유방에 있는 멍울이라든가 혹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커진다든가 없던 혹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난소나 자궁 쪽에 혹이 생긴다든가 무록이 점점 더 커진다든가 그래서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피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농도를 측정을 하고 유방암 검사를 통해서 혹시 유방암에 그 소인이 있지 않나 아니면 유방에 다른 그 리스크 팩터가 있지 않나 보는 것과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나 자궁 쪽 나팔관 쪽에 다른 이상이 있지 않은가 이상이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인가 무록이 있다고 해서 100% 이건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무록이 있더라도 복용하면서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나빠졌나 그대로 있나 그대로 있다면 계속 복용을 해도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게 조금 커진다면 호르몬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복용을 중단해야 되죠. 그리고 단순히 기분만 우울하다고 해서 호르몬 제제를 처방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기분이 우울했다 그러면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하는 거고 그렇겠죠. 보통 이 병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기분만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갱년기 증상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게 전반적인 컨디션을 호전시키는 데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호르몬 제제를 처방을 받으셨겠죠. 네네네. 그 뭐 저는 골다공증 그냥 같은 지나가나 거 봐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지나가나 있는 봐요. 분도 이거 호르몬제 먹으니까 뭐 골다공증도 뭐 낫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원래 네. 비아그라도 뭐 여기 뭐 저거라며요. 혈압 이게 혈액순환 혈액순환제. 저렇게 맺는 게 그게 뭐 그쪽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강나연 작가님이 지금 살짝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 그냥도 그냥 지나갈 지나가요. 수도 있느냐. 네. 근데 그건 아닐걸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들 한 번은 이 갱년기라는 게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엑스레이처럼 뼈가 골절이 되면 엑스레이 보면 이거 골절입니다 하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면 갱년기가 아니에요. 흔히 말 방송에서 그 텔레비전 광고에서 많이 나오잖아. 땀이 많이 난다. 얼굴이 붉어진다. 덥다. 불면 굴죠. 여러 가지 많이 증상이 있는데 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단순히 땀만 많이 난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저 땀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갱년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혹시 갑상선에 장애가 있지 않은가 검사 먼저 해봅시다.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 홍조가 있다. 그러면 혹시 미주신경 장애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혹시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약의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먼저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근데 증상이 하나 모여서 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그럼 이런 걸 통틀어서 갱년기 증후군이라 이렇게 하는 거고 흔히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한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 모여서
큰 덩어리로 면서 증후군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만 쪼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을 알면 거의 나은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참 우리가 세세하게 알고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관심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신혼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